네, 현재 시각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 내림세, 외국인 기관의 현물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0.68%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 나눠봤다시피 지금 테마주들도 굳건히 움직이거나 혹은 다 같이 움직인 테마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이 워낙 크다라는 거죠.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까지 시장을 이렇게까지 밀 줄은 잘 몰랐다. 이렇게까지 시장을 어렵게 만들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오늘 시장 하락 보시면서. 네, 참담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요즘 신기한 거 많이 봅니다. 특히 밀리는데 어떤 일정한 많이 밀리면 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한 방향적으로 쭉 하락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이럴 때쯤이면 좀 돌아가겠지 하고 들어오는 선제적인 매수세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죠. 네, 위축되어 있는데 반대로는 그 위축된 걸 뭔가만 탁 풀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풀리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뭐 저희가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가 없습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까? 뭐 수출 지표나 동향들 보게 되면 자신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의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계속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풀리는 뭔가 이 끈적끈적한 뭐가 걸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서 뭔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리면 여기서는 그래도 좀 가격적인 메릿이라던가 혹은 반발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들어오는 자금이 있어줘야만 하는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위축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서 오늘 장에 그 와중에 주목을 받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눈여겨본다면 중동의 국빈 방문 수혜 기대주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혹은 낙폭 과대주 안에서 오늘장 상승이 좀 보이던데 그 종목을 공략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국빈 방문으로 많은 네.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워낙 네. 볼 게 없다 보니까 네. 이번 뉴스를 통해서 보여준 특징이라던가 혹은 좀 기대해볼 만한 경제 효과들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번 방문 관련해서는 뭐 크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태가 이게 빨리 끝나야지 뭔가가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가 뭐 이스라엘 사태에 참전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중동 지정화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뭔가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뭐 계속해서 급락은 아니었지만 한 2, 3일 정도 급락이 나왔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반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 만큼 일정 되돌림이 나왔고 또 지금 국빈 방문 대통령께서 지금 거기 이제 사우디뿐이 아니라 중동 국가를 이제 순방을 하는데 약간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요소는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모든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전기차라든지 뭐 새로운 산업군에 대해서 어떤 사우디랑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관련해서 뭐 그전처럼 뭐 MOU가 얼마가 나왔느니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게 언제 진행될지 그러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네옴시티가 얘기가 나오면 한 1, 2년 이내에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은 약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예전처럼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타이밍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시장 안에서 오늘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종목들은 이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었거든요.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탑3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BMT 현대차를 선정을 했고요. 유창희 본부장은 S&T 에너지, SY 한미글로벌을 선택을 했습니다.
민수 대표님의 종목을 보니까 네. 이번에 그 방산주에 대한 기대도 있던데 그것이 없고요. 네. 그리고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된 뭐 LG 현대일렉트릭은 그렇긴 하지만 네. 좀 중소형주가 안 보이는데 혹시 이 세 가지 선택한 기준이 있을까요? BMT 중소형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관련된 섹터보다도 어떤 실적 기반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쪽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MOU는 지겹습니다. MOU는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MOU 뒤에 진짜 실제적인 계약들. 그러니까 MOU와 실제 계약의 차이가 뭘까요? 앵커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행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차이. 뭔 소리죠? 네, 아무튼 예, 좋은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게 구속력은 없다라는 거 아닐까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나오면은 MOU가 아니라 훅 진행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나오면 계약 금액이죠. 네, 그런 식으로 나와서 성과가 나온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을 때는 주가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쪽의 변화를 체크하게 되면 단순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뭉뚱그러지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그쪽하고 계약했다. 뭐 금액 뭐 1,0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이제 물꼬가 텄구나. MOU 이후에 뭐 협력 관계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 말고 이제 뭔가를 보여줘라라고 되면 그런 게 나왔을 때 성과를 보자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지금 당장 실적 나오고 생각보다 시장 때문에 위축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게 되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과 BMT 현대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탑픽으로 꼽아야 될 모멘텀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눈여겨보는데 좋은 자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오늘 주가가 장중에 낙폭이 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죠.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또 보고 아니 이거 단가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뭐 킬로그램당 11점 몇 달러로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보게 되면 16달러대. 거의 뭐 50%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충격받으면서 주가가 밀렸지만 좀 단가와 중량하고 같이 곱해서 나오는 어떤 변화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20일까지 데이터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저희 10월 달에 많이 놀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데이터 변화 보면서 어떤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실적 부분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 체크하면서 저점 매수는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가격적으로도 지금 매력이 있는 공간이라고 해주셨고 유창인 본부장님은 S&T 에너지, SY, 한미글로벌 공통점은 최근에 그 네옴시티라던가 네. 뭐 사우디 관련주로 테마 탑 위에 올랐던 종목이고 네. 다시 말해 변동성이 컸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변동성이 큰 만큼 또 반발 매수도 크게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그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면 결국 약간 기댈 수 있는 것은 테마주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꼭 저는 이번에 뭐 대통령이 중동에 국빈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태가 엄청난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지정한 리스크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다라면 저는 주가는 조금 강하게 반등을 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빈 방문이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게 지금 계속 사우디 쪽,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장관이든 뭐든 계속 왕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연말로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갈수록 또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국내 에너지 발전 이런 설비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과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번에 또 원전 관련해서도 어떤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상한가를 갖고 오늘 급락이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Y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듈러 주택의 어떤 수요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한미글로벌은 꼭 사우디만 사업을 하는 거 아니죠. 네. 글로벌 관련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탑3를 뽑긴 했는데 저희 시청자님들의 분위기도 지금 뭐 환경이 이런데 과연 전쟁 중에 뭐가 되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시거든요. 두 분이라면 이 테마주 선택은 했지만 굳이
매수는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한두 종목 정도는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전쟁이 나서 이 모양인데 그건 관련해서 수혜가 전혀 없는 석유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또 그럼 그들 기업이 빠지면 또 반대로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좀 테마를 이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분의 탑픽은 각각 S&T 에너지,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중국 소비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동참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도 확인해 볼게요. 탑3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에로티베큐과 펩트론, 파마리서치 선택했고요. 유창희 본부장님 두산 로보틱스, 롯데 관광개발, 에코프로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의 뭐 테마라던가 섹터가 일정하진 않지만 민수 대표님의 종목 보면 오늘 에로티베큐도 급락을 했고 네. 펩트론도 좀 많이 밀리고 있던데요. 네. 에로티베큐 어떤 뉴스 때문에 오늘 장 좀 크게 하락하는 겁니까? 네, 약한 시장이 아침부터 물량 쏟아진다 그러면 일단 팔고 보려고 그런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약한 섹터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과 함께 같이 연결해 보게 되면 태양광 관련된 섹터가 약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솔라 에너지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없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에로티베큐움이 실적이 끌고 갔던 진공 펌프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태양광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연결돼서 앞으로 실적 안 좋을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내려앉은 모습들인데 근데 물론 그중에 뭐 신용 잔고가 조금 5% 이상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도 같이 이어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또 단순하게 뭐 그쪽만 하는 건 아니죠.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쪽에 나오는 성과를 봤었을 때는 태양광이 도움은 줬을 망정 이게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 메리트가 뚜렷하다. 이건 한번 대응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저렇게 크게 거래 실으면서 쭉 밀리게 되면은 무섭죠.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인 것 같고. 근데 실적에 관련된 변수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로티베큐 현재 20%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의 태양광 시장에 대한 불안 속에 오늘장 관련주들이 좀 크게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김민수 대표님은 과감하게 과대낙폭주라고 선정을 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골라왔죠. 네. 그래서 탑3로 에로티베큐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의 종목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셨는지요? 그냥 업종별로 하나씩. 낙폭과대 골라봤어요. 네.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실 거예요. 낙폭과대 종목, 낙폭과대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들 종목이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의 상승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월요일에 이 다음 코너에서 두산 로보틱스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날 이후로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 위치라면 충분히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선정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중국 소비주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제주도 입도 중국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30일 무비자가 아직은 적용되고 있고 3분기에서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상당히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들이 전혀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소실히 뭐 이쪽은 이 기업은 그렇게 한번 뭐 추천해 본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미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신용 거래가 중단된 게 벌써 8월 달이거든요. 8월 중순 이후에 신용 거래가 중단이 됐고 그 전에 반대 매매가 나올 만큼 나왔다. 뭐 그동안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AI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어떤 매물 부담감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에코프로 어쨌든 2차전지 대장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오늘 에코프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유가 영풍 재질을 보유한 계좌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있기 때문에 네. 키움증권에서
그거를 이렇게 회수하기 하는 거 위해서. 네, 네. 회수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나요? 뭐 그럼 전 잘 모르죠. 뭐 추정이 추정이 가능한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량의 좀 개인 투자자분이 좋아하는 종목군의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말씀하신 그 키움증권 계좌 관련해서 4천억인가요? 5천억 정도의 미수금이 지금 발생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들을 좀 강제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영풍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에코프로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들도 저는 뭐 하루 이틀짜리 이슈가 아닐까. 왜냐면은 오늘 팔고 나면 더 이상 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오늘 팔고 내일도 팔고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이러한 이슈들도 거의 이제 소멸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면 항상 시장은 투매의 끝자락에 시장이 제일 안 좋을 때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도 같이 그 세 가지 종목 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그 에로티백툼 오늘 낙폭 과대주 탑3로 선택을 했는데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라고 하게 되면 오늘 저가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를 지켰던 가격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2,500원 이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마 오늘 매도를 촉발했던 가장 첫 번째 요인들이 기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투신권 매물이 한 번에 정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더 이상 큰 매물이 없다 그러면 자율 반등이라도 나올 걸로 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성과를 보면서 일단 가격 전략을 세우게 되면 좀 밑을 짧게 잡았습니다. 22,500원대 중요하다라는 것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기술적 반등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26,000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어차피 지금 길게는 모르겠고 네. 이제 시세 맞게 되면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쪽에서 어떤 흐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짧게씩 대응을 해보자. 에로티백툼 오늘의 낙폭 속에 단기 목표 주가 2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마감 동시가 구간에서 양시장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정확한 마감 상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10월 23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장에 나스닥 선물 상승으로 인해서 버텨줬던 양시장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반대 매매가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되면서 양시장의 낙폭이 갑작스레 커졌고요.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역시 현물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동시가 구간에서 658억의 매도가 집계가 됐는데 정확한 상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의 마감 김예솔 아나운서가 먼저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3일 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3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우리 국내 시장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400선이 붕괴된 채 오늘 시장에서 2,3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시장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시장 76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증권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영풍재즈의 사태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규모가 약 5천억 원으로 알려지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키움증권 23%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이 영향으로 관련주들 이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증권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늘 동물 백신주들 그리고 돼지고기나 닭고기 관련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국내에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은 건데요. 이글벳이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대성미생물 역시도 가격제 한 폭까지 올라가며 일제히 관련주들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장 초반에는 보합 출발했지만 이 상승폭을 늘려가며 상한가까지 직행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탑머티리얼인데요. 오늘 고성능 이 리튬 인산철 양극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양산 과정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가격제 한 폭까지 올랐고 종가는 64,600원에 시장 거래에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또 합병한 기업이 있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권을 결정하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가 클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1% 넘게 하락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4%대 하락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오늘 또 카카오 이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이 금감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SMS 시세 조종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도 카카오는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2.8%대 하락하며 37,950원에 오늘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상한가까지 직행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커진 기업인데요.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 일제히 주목을 받았지만 코오롱 글로벌 유일하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나 가격제 한 포까지 올라 오늘 시장 14,9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특정 테마나 또 일부 기업들의 장세만 이어졌고요. 지수는 여전히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종가는 코스피가 2,357.02로 코스닥은 763.69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좀 많이 밀린 것 같더라고요. 중국 증시 역시도 거의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변수 속에 많은 증시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그 기간 동안 더 컸던 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보였을까요? 네, 답답합니다. 오늘도 종가상으로 낙폭이 좀 더 벌어지면서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의 매수를 훅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쫙 빠져나가네요.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의 매도를 좀 더 늘리면서 지금 2,5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2,360 지키려고 무지 노력했다가 이것도 이탈하면서 밀려가는 모습들 역시나 좀 취약합니다. 그런 쪽의 수급들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의 매수 기관도 매수를 보이면서 좀 낫지 않나 싶은데 금액 자체는 미미합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 입장으로는 선물 매도 그리고 또 현물 매도가 이어지는 구간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의 변화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섹터별로 보게 되면 오늘 그래도 가장 선전한 섹터는 음식료 쪽으로 나옵니다. 음식료, 의료정밀, 운수장비. 운수장비 업종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네요. 네. 그런 쪽인데 반대로 하락하는 쪽은 보험, 전기전자, 증권 잘 버티던 섹터들이죠. 이런 것들이 또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보다 좀 약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료 쪽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앞서 유창희 본부장님도 오늘 롯데관광개발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실제로 시장 안에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네. 좀 버텨줬어요.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가 새롭게 나온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리고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의견도 좀 나뉘어지는 게 네. 생각보다 중국인들이 국내 방문보다는 일본으로 간 거 아니냐? 별로 실적에 차이가 없던데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4분기에 기대주는 화장품주 혹은 중국 소비주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후자가 맞는 걸까요? 근데 화장품주들은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 북미 쪽의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여행 규제가 해제가 된 이후부터는 중국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물론 9월 달에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9월 달에 뭐 조정 안 나오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최근 들어서 먼저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대부분이 지난 10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일단은 반등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큰 의미를 두기 힘들죠. 왜냐하면 8월 15일인가요? 18일쯤에 중국이 여행 규제를 해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추석, 황금절 그때부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거라 전망을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바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동안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일본향, 미국향 매출이 높은 기업들도 주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국향 기업들도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본다면 화장품주들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클리오 오늘 5% 상승 보여주면서 결국 이전 고점이 그러니까 거의 50주 신고가가 29,500원이었는데 네. 오늘 29,05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락장 속에 버텨주고 있는 화장품 클리오였고요. 그리고 테마로만 봤을 때는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딱 마감하고 속보가 막 나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네. 뭐 구지역 이야기인가 했더니 럼프 스킨병? No. 럼피 스킨. 럼피 스킨병? 네. 이걸로 인해서 또 몇몇 테마주들이 움직이던데 네. 사실 하루아침에 좀 잡히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마가 좀 단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예전에 구제역이나 뭐 조류독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날 제일 강합니다. 그런 시장에 나왔을 때 첫날이 가장 강하다. 그렇죠. 네. 그 강한 변화가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유행이 계속 확대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일단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이제 방역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겠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주가는 바로 소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전염률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뭐 치사율이 한 10% 정도 되고 그런 쪽에서 아마 우려감은 좀 크지만은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특히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약하다가 종가에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그렇다고 뭐 상한가의 물량들을 다 걷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도 매매는 해보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이 약할 때 움직이는 작은 테마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 나온다. 바로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시장이 약할 때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테마 정도라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밀렸다가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단기 매매 정도로만 보셔야지 이걸 아마 어떤 큰 트렌드로 움직이면서 매매한다라고 하기는 아직 뭐 알려진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생제를 투여해서 어떤 흐름을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정확한 어떤 관련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이용하자라는 정도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백신 관련주들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의 첫날의 주가 상승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글벳이 29.98% 상한가 마감했고 우등지팜, 중앙백신 종목들, 또 우진비엔지라던가 뭐 광동제약도 관련주를 엮이면서 상승을 했는데 조금 이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긴 하지만 첫날이 가장 강하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여기에 과감하게 들어가는 건 좀 뒤늦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보시고요. 또 오늘 테마주 안에서 오히려 하락 전환한 건 또 흑연 관련주가 있어요. 네. 오전장만 하더라도 주말 새 나온 뉴스 때문에 뭐 상보라던가 크리스탈 네. 신소재가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무언가 이런 광물로 인한 영향력 발사? 영향력 발휘? 네, 관련주들의 상승이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이게 실질적으로 네. 뭐 수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에너지 뭐 광물 이런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단발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되돌림이 나오는 거다. 네옴시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오늘 대거 하락이 나오는 거라 보고 있고 오늘 약간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대부분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일단 테마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전처럼 연속성을 띠기보다는 좀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이어가고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의 흐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 광물 테마주들의 상승이 오늘장 끝까지 유지되기는 좀 어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테마 탑3에서 이야기해 주시길 펩트론이 과대량 네. 폭주 탑3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오늘 펩트론뿐 아니라 인벤트질랩 또 여러 제약바이오주들의 낙폭도 크게 나타나는데 시장이 위축될 때 가장 투자 심리로서 많이 흔들리는 게 이런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장의 하락까지 봤을 때는 당분간 제약바이오를 좀 피해야 되는 신호로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일단 될 만한 건 찾아봐야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원래 또 잘 될 것 같고 결과 데이터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눈높이에 안 맞다고 그래서 움직였던 뭐 대표적인 종목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유한양행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왔을 때도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하락각도 보게 되면 잘 버텼지? 네. 이젠 내려와. 이런 분위기로 좀
매물 압박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이 어떤 성과를 기대감이 전혀 없느냐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는 부분들 특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심각한 뭐 부작용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얘기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시장의 약세와 함께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게 되면 일단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이냐 모르죠 이건요. 그래서 아마 찾아가는 과정들 쪽에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가격 메리트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들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시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이를 가만히 놓진 않겠다, 손 놓고 보진 않겠다, TF팀을 꾸려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무언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완벽하게 거스르게 그러니까 완전 턴어라운드 시키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뭐 정부가 펀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그랬었던 적이 한 번도 성공했었던 적이 없었고요. 지금 어찌됐든 금리 발작에 의한 하락이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모두가. 그러면 미국에서 이 꼬인 실타래가 풀려야 되는데 일단 저는 뭐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고생을 하면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든 언제든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기술적 반등이지 2,600 뭐 이런 식으로 추세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라든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필 그 시기에 시장이 밀릴 때 하락한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네. 로봇주들의 하락이었고 네. 오늘 마침 유창익 본부장님은 과대낙폭주로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오늘은 1.41% 정말 모처럼 만에 4거래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미래 성장성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의 실적은 찍히지는 않거나 혹은 네. 좀 부담이 되거나 성장주로 엮이면서 고금리의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부심부심 커지는 그런 로봇주들. 네. 어때요? 지금 저는 네.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엄밀히 따지면 로봇이라든지 AI 헬스케어, 유닛 뷰너 같은 기업들, 뭐는 AI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낙폭과대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9월달 상승했었던 9월 초까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상승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되돌림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나오려면 여기서 더 빠져야 낙폭과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난 10월 중순에 형성됐던 노브주들은 저점을 이탈하거나 이탈하지 않은 종목군들이 좀 있고 또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과대 혹은 낙폭과대는 아니지만 좀 많이 하락한 부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선정을 한 이유가 어쨌든 이 기업은 어찌됐든 상장하고 나서 반등을 한 번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모가 가격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한 번 정도는 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고 내일장 10포인트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 민수 대표님은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장 가보죠 뭐. 네, 지금 시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게 계속 뭐 나오는 뭐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뭐 전쟁 관련된 얘기 이거 외에는 가장 중요한 건 내부적인 위축된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영풍 제재로 촉발된 반대 매매 금액들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원래 개파락하게 되면 메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못한 채 계속 미끄러졌다는 얘기는 의외의 국내적인 수급 변수가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숫자들이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나올 게 좀 없겠지라고 네. 해서 자율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를 통해서 V자 반등의 첫 어떤 단서를 제공하느냐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바닥이니까 쭉 가져갈 거야라고 보기에는 워낙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를 하시고 지금 반등이 나왔었을 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쪽에 대한 전략들을 1, 2, 3 갖춰놓은 다음에 시장 맞춰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조건보다는 대응보다는 추후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마감 설명 고맙습니다.